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박사님의 메밀 연구 결과 영상에 이어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바람메밀을 섭취하였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들에 대한 설명을 박사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설명해 주시는 만큼 화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저 바라가 깔끔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 구독자분들께서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우리 몸의 다이어트 역학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시길 바랄게요. 이과 만 우리 몸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신체 전체,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 섭취를 하고 배설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귀에서 변화가 있으면 눈에서도 변화가 있고 복부에서도 변화가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사 과정이 종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바람메밀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첫째로는 혈당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고 지방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내려가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돼지의 간에서 이 지방 함량이 감소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지방간,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면 메밀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메밀의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메밀 전분을 들여다보면 메밀 전분이 점액질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 섭취가 되었을 때 소화 효소가 이 점액질 물질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밀의 전분을 소화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글라이세믹 인덱스, 즉 당분의 지표라고 사용하는데 이 메밀의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미, 현미, 그 다음에 잡곡 제일 낮은 것이 메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메밀의 당분이 소화돼서 흡수되는데 다른 전분과 달리 메밀의 전분은 소화 흡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메밀을 먹어도 쉽게 혈당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밀의 소화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위 내에서 소화는 쉽지만 장에서 흡수는 메밀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혈당이 증가하는 비율이 낮다. 다시 말하면 혈관 내에 당 농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농도가 증가되지 않으니까 소화관은 계속해서 소화액을 분비해서 위에 있는 메밀 성분을 분해하려고 끊임없이 소화관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 효소가 계속돼서 분비가 되고 이 소화 효소를 몸이 만들어서 분비하려고 하면 각종 단백질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밀을 먹었을 때는 소화시키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혈중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측정을 했는데 메밀을 먹었을 때 인체 내에서 가스트린 농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소화관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스트린의 분비가 촉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면 제가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생화학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 가스트린의 분비가 증가하면 CCK, 콜레칼시카이네이즈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CCK 분비가 촉진되었을 것이다. 즉
메밀을 먹게 되면 가스트린 농도가 증가하고 그 가스트린으로 인해서 CCK 분비가 촉진되었을 것이고 CCK가 분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췌장과 담낭의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췌장과 담낭의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담즙이 분비되고 췌장액이 분비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췌장액이 분비되면 췌장액에서는 대부분의 성분이 인슐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증가된다. 실질적으로 혈액에서 인슐린 측정한 결과 인슐린 농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증가가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리페이즈 액티비티가 활성화가 됩니다. 리페이즈 액티비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리페이즈는 두 가지를 관장을 하는데 하나는 글루코스로부터 당을 글라이코겐으로 합성하는 작용과 또 글루코스로부터 지방을 합성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 또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인슐린이 증가가 되면 리페이즈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세포가 분해되면서 지방세포 속에 들어있는 렙틴이라는 물질이 증가가 되는데 이 렙틴이 증가가 되면 뇌하수체의 그레린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그레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뇌에서 식욕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는 식욕 억제제로 그레린을 합성해서 약 20년 전부터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였으나 그것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10년 전부터 식욕 억제제인 그레린 판매를 전격적으로 금지시킨 그러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렙틴이 증가가 되면 몸에서 그레린이 분비가 되고 그레린이 분비가 되면 식욕이 억제돼서 밥맛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밀을 먹게 되면 게스트린이 분비가 증가되고 그 게스트린으로 인해서 CCK 분비가 촉진되면 인슐린이 증가가 되고 인슐린이 증가가 되면 지방세포 속에 있는 렙틴이 증가가 되고 렙틴은 뇌하수체에 있는 그레린을 자극을 해서 그레린이 식욕 억제를 촉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CCK가 분비가 되면 담낭이 수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낭이 수축이 되면 담즙이 분비가 됩니다. 담즙은 소화관을 거쳐서 대장으로 해서 대장에서 재흡수되고 또 흡수되지 않은 것은 담즙산으로 해서 우리가 대변으로 분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즙은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로 만들기 때문에 이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혈증으로 간에 축적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는 혈관에 심혈관에 축적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메밀을 섭취하게 되면 담즙으로 해서 분비가 돼서 매일 담즙 분비가 1회에 1 내지 3g씩 이렇게 분비된다고 가정을 하면 메밀을 한번 섭취할 때마다 3g의 담즙이 분비된다고 하면 하루 3번 하면 약 10g의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하면 약 300g의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되는 것인데 300g의 콜레스테롤은 엄청난 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제거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감소가 되고 결국은 고지혈증 치료에 메밀의 섭취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 리페이즈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대사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와 단백질 대사가 촉진돼서 지방과 단백질이 담낭 수축으로 인해서
많이 소비가 되게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고기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비만이 되는 것은 지방과 고기와 탄수화물과 이 세 가지의 역할인데, 우리가 최근에 쌀 소비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지방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감소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와 단백질 대사가 필요한데, 운동만으로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라메밀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분비가 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한 달에 약 300g씩 제거된다고 한다면, 순수한 콜레스테롤 300g은 엄청난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결안의 노른자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곳, 다시 말하면 결안의 난황은 그것이 나중에 변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황이 병아리로 바뀔 때, 생명이 창조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인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남성과 여성의 성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복부 비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젊어서는 성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중년 이상이 되면서 성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서 뱃살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생명을 만드는 에너지의 원료가 되기도 하면서, 그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지 않은 노년이 되게 되면 그것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됩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탄생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영양 성분을 잘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덜 섭취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게 되면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 음식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어디 맛집 없냐 이러고 찾아다니는데, 맛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많은 콜레스테롤과 많은 지방이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은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밀은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섭취는 많지 않으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가장 유용한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메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지역에 맛없는 메밀을 많이 드시는 것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식생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